대한민국이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로 접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22일 만에 경기에 출전한 손흥민은 놀랍게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선보이며 팀의 분위기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모두의 예상과 달리 경기는 초반부터 한국이 주도하며 몰아붙였고, 이에 당황한 우루과이는 전반전 점유율에서 밀리며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우루과이의 알론소 감독은 한국이 굉장히 잘해 볼을 빼앗기 어려웠다는 경기 소감을 밝혔죠. 이날 영국 BBC를 포함한 외신들의 반응은 한국의 경기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반적으로 한국 선수들 모두 우수했으며, 특히 손흥민의 필드의 영향력과 부상 투혼에 대해 찬사를 남겼습니다. 월드컵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대한민국 대표팀. 대한민국 경기에 앞서 무리뉴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나는 아시아 최고의 선수를 지도한 적이 있는데 손흥민은 팀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자신보다 팀을 위해 뛰는 선수다. 유럽의 축구 선수들이 팀보다 개인을 중요시하는 것과 정반대다. 손흥민의 승리를 위한 집념과 팀을 위한 헌신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불과 22일 만에 경기에 복귀한 손흥민의 부상 투혼은 경기 마지막까지 필드 위를 지키며 외신과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전문가들은 우루과이 정도 되는 강팀이 손흥민 한 사람을 위해 전술 자체를 수정할 정도라며, 벤투 감독이 어째서 마지막까지 손흥민을 빼지 못하는지 알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죠. 전반전 대한민국이 점유율에서 앞선 것도 이러한 이유였는데요. 손흥민의 역습을 두려워한 우루과이는 좀처럼 라인을 올리지 못하였고, 오히려 한국이 높은 점유율로 우루과이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손흥민은 존재 자체가 전술이라며, 그는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하는 선수이며, 불편한 마스크를 착용하고도 수비를 2에서 3명씩 끼고 달리는 모습을 보면 동료들이 자극받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대한민국 대표팀은 우루과이 선수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으며 적극적인 볼경합과 거센 압박으로 그들을 당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날 선발 출전한 김민재는 우루과이 공격진을 잘 틀어막으며 명불허전의 수비력으로 대한민국의 클린시트에 기여했습니다. 김민재의 굉장했던 수비력과 그에 못지않은 김문환, 김영권 덕분에 월드클래스 우루과이 공격진들을 잘 막아내면서 남미팀을 상대로 승점 1점 획득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김민재는 후반 17분 다루인 르네스를 막기 위해 따라붙다가 잔디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아찔한 순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영권의 커버링과 김승규의 세이브로 위험한 순간은 넘겼지만 넘어질 때 발목 충격으로 상대 선수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행히 경미한 부상이었는지 괜찮다는 사인을 보내며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김영권은 누네스, 수아레스 등의 월드클래스 공격수들을 김민재의 뒤쪽에서 잘 틀어막으며 훌륭한 몸싸움과 발기술로 골문을 든든하게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한국팀에게 아쉬웠던 것은 골 결정력으로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한 황의조는 전반 34분 김문환의 정확한 땅볼 크로스를 완벽하게 날리는 등 활동량, 움직임, 슈팅 모두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조규성이 교체로 투입되자마자 인상적인 포스트 플레이와 전방 압박 슛까지 보여줬기에 2차전 선발 출전은 조규성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후반 29분 교체 투입된 이강인은 월드컵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벤투 감독이 어떤 의도로 이강인을 뽑았는지 확실히 나온 경기였는데, 조규성과 손흥민과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통한 찬스 메이킹을 보이며 위협적인 기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강인은 마무리가 살짝 아쉬웠지만 자신감 넘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추후 활약이 기대된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상대의 체력이 많이 소모된 상황에서 압박이 헐거워진 시점에 교체 투입된 이강인의 타악방 능력은 상당히 빛났으며, 찬스 메이킹의 한 방을 노리는 조커 역할로 남은 경기에서도 이강인이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경기 전까지 엄청난 우려를 받았던 벤투 감독의 전술은 공격은 아쉬웠으나 무엇보다 제일 지적받았던 수비 전술이 경기 내내 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 중반에 대거 교체를 감행하는 과감함도 선보였습니다. 또한 경기 내내 석연찮은 판정들에 화가 났는지 주심에게 계속 어필하다가 후반 종료 직전 경고를 받기도 했는데요. 평소에 강한 어필이 나오지 않는 성격임을 생각하면 경기의 중요성과 더불어 카드도 불사할 만큼 벤투 감독이 리더십을 확실하게 발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비록 무승부라는 결과는 아쉽지만 우리 한국 선수들은 정말 잘해주었으며 근래 봤던 한국 경기 중 최고였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영국 BBC에서는 한국은 잘 조직된 팀으로 그들은 체계적이고 잘 훈련된 선수들이다.
라고 평가하며 강팀 우루과이를 상대로 무승부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승리를 노리며 대등한 경기를 펼친 대한민국은 정말 강한 팀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를 비기며 승점을 얻은 대한민국은 16강 진출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상대인 가나는 이전 전성기에 비해 내려와 있다는 평가와 함께 피파 랭킹에서 보듯 한국이 유리한 매치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나는 피파 랭킹 61위로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팀 중 꼴찌입니다. 따라서 우루과이 전 수준의 경기력만 나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너무나 잘 싸워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태극전사들 부디 부상 없이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길 바라며